예, 여러분 여전히 영상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드디어 왔습니다. 이거 레드밋이라 레드밋 빨간 고기. 어그로죠, 어그로 한국으로 치면은.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잠자리를 매우 많이 가진 여자에 대하여입니다. 이거 질문자분의 질문 그대로 읽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설거지론으로 유입된 모태솔로를 탈출한 24살 남자입니다. 24년간 남성성이 매우 약한 아버지와 항상 베타 게임을 가르치시는 어머니와 큰 누나. 와, 이거 완전 열악. 이보다 열악할 수 있나. 마지막으로 니는 남자로서 전혀 매력이 없다고 늘 말하던 작은 누나 밑에서 그 누구보다 더 블루필로 자랐습니다. 무슨 누나 주제에 무슨 동생한테 매력 있는 놈 따지고 앉아있어 어느 날 형님의 설거지하는 영상을 보고 그로 인해 모든 영상을 보고 롤로타마시 합리적 남자까지 읽고 마인드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185의 키와 5cm만 떼줘요. 넓은 어깨, 작은 얼굴을 가졌고요. 얼굴 또한 상위권인데 저는 자기 객관화가 잘 된 사람입니다라고 가로에 적어 놓으셨어요. 과거에 저에게 먼저 다가온 5명의 여자들이 저랑 썸을 타다가 하나같이 모두 넌 너무 착해서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줄 것 같아 라고 말하며 저를 떠나갔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 것 같네. 블루필 알파였네요. 이 질문자분은. 요즘은 같은 과에 호감을 보이는 여자들이 많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자기 객관화가 잘 된 사람입니다 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난 이 남자 많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심지어 번호를 물어본 애도 있고 최근에 저희 과에 얼굴도 괜찮고 몸매가 좋은 여자애가 관심을 보이며 그 친구랑 연애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다 기쁘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정도면 긴 서론이어도 괜찮아요. 저번에 여자는 성관계 경험이 많지 않아야 좋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제 여친은 20살 때 제 친구와 2년 사귀면서 그 친구와 매우 많이 잤고 그 이후로 많은 연애를 하고 심지어 소개팅으로 한 남자와는 사귀자마자 그 남자가 사는 타 지역으로 가 2주간 동거를 했습니다. 제 여친은 늘 저랑 화끈한 섹스를 하고 제가 섹스를 요구하면 항상 따라주고 무엇보다 하는 동안 황홀한 표정으로 하는데 저를 알파라고 인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성욕이 강해서 그런 건지 둘 중 어느 쪽에 더 치우쳐진지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뭐 질문자분 아무튼 간에 제 생각에 질문자분 여친이 질문자분과 화끈한 섹스를 하는 이유는요. 질문자분이 잘생겨서 그래요. 키가 크고 섹시해서. 제가 질문자분의 여친을 본 적도 없고 난 질문자분 여친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입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자분이 스스로 답변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다 경우일 수가 있어요. 원래 성욕이 좀 평균적으로 높은 여자일 수도 있고요. 저도 만나봤어요. 평균적으로 좀 성욕이 높은 여자. 나보다 높은 여자, 심지어 나보다 높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반응형 여자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섹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남자나 또는 어떤 속궁합이 맞지 않는 남자의 경우 재미가 없다가 잘생기고 섹시하거나 속궁합이 제대로 맞는 뭐 예를 들면 성기 크기가 좀 크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맞는 남자를 만나면은 이것이 섹스였어 하면서 눈이 번쩍 뜨이는 여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남자가 잘생기고 키가 커도요 성욕 자체가 높지 않은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자분의 여친을 좀 더 이렇게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가면서 어떤 사람인지 좀 성향을 잘 파악해 봐야 돼요. 근데 어쩌면 질문자분 여친도 굉장히 알파걸이잖아요. 예쁘고 섹시하다며.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남자들을 많이 만났을 거란 말이야. 뭐 만난 남자들이 그렇게 다 후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항상 섹스가 즐거웠던 거일 수도 있고 이건 모릅니다. 내가 뭐 질문자분의 여자친구를 평행 우주를 열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실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일 수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이런 건 질문자분이 왜 현장에 있는 양반이 수십 킬로 떨어진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질문 돌아와가지고 잠자리를 매우 많이 가진 여자를 부정적으로 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굉장히 터부시된 얘기죠. 특히 이 여자들이 거품 물고 화를 낼 문제인데 뭐 화내는 거 이해는 해요. 근데 확실히 얘기하겠습니다. 레드필 관점에서 제 주장이 아니라요. 레드필 관점에서 잠자리를 매우 많이 가진 여자는요. 레드 플래그입니다. 레드 플래그. 자, 여러분 이 책 실제로 읽어보신 분인 것 같아요. 책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리치 쿠퍼가 쓴 책이에요. Unplugged Alpha라는 책인데 책이 별로 비싸지 않아. 사봤어요.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리치 쿠퍼의 레드 플래그 리스트가 나와요. 참고로 이거는 리치 쿠퍼가 이 책을 발행하기 전에 이미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를 한 챕터입니다. 자, 그래서 리치 쿠퍼의 20가지 레드 플래그가 있어요. 레드 플래그는 적색 경고라는 뜻이죠. 이 여자는 걸러야 된다는 뜻입니다. 1번 daddy issue, 2번 feminist, 3번 unhappy unlucky, 즉 행복하지 않고
불운한 여자. 그리고 자꾸 나를 이겨먹으려고 나랑 경쟁을 하려는 여자. 단순히 뭐 관계에서 기싸움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챕터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는데 아마 뭔가 직업적으로 약간 좀 이가 내 여자친구가 남자 경쟁자인가라고 느끼게 만드는 여자. 그리고 그녀의 과거의 남자들을 주변에 두는 여자. 그리고 가난한 그러니까 경제관념 없는 여자. poor with money. violent woman. 폭력적인 여자. 여러분 여자가 폭력적입니다. 폭력적인 여자도 있어요. extreme jealousy. 그러니까 질투가 심한 여자. 파티걸. 그 다음에 타투를 지나치게 많이 하고 피어싱을 많이 한 여자. 자, 그래서 11번에 뭐가 있어요? big notch counts가 있습니다. big notch counts. 이게 뭐예요? 잠자리가 지나치게 많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뭐 뒤에 20가지까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컨텐츠로 다뤄보고 뭐 이거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니까 읽어보세요. 이거는 리치 쿠퍼가 이거 공개를 해놨어요. notch count, N-O-T-C-H, N-O-T-C-H, count, 숫자를 세다. 그러니까 big notch count는 잠자리를 많이 한 여자라는 뜻인데 이거 그래서 리치 쿠퍼 채널 가가지고 notch count로 검색을 해보거나 하면은 아마 연관된 영상이 나올 겁니다. 거기 잘 나와 있어요. 그래프도 나오나? 왜냐면은 미국의 연구 결과가 있거든. 미국의 이거 좀 길구나. 자, 여기 봅시다. 자, STD 성병을 가지고 있을 확률을 차처하더라도 studies 연구들이 have proven 증명을 했다. The younger the age woman loses her virginity at 여자가 일찍이 처녀성을 잃을수록 and the higher the number of men she slept with 아주 많은 남자들과 잘수록 aka her notch count 이거를 notch count라고 부른다고 했죠. often often 항상은 아닙니다. 종종 결과를 이야기한다. 그녀가 far less likely to bond monogamously to a man 한 남자한테 모노가미는 일부일처제죠. 한 남자한테 1대1 연애로서 본드. 그래서 본드는 어떤 유대 연대를 얘기하죠. 유착. 그러니까 한 남자한테 집중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In a healthy way. 건강한 방식으로. Over a long period of time. 긴 시간에 걸쳐서. 뭐 뒤에 주렁주렁 몇 문단이 더 있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여자가 성관계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 남자와 충실하게 관계를 이어나가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좀 잘 안 와닿을 텐데요. 특히 이런 얘기 들으면은 심지어 남자들조차 분노할 애들이 있을 텐데. 저는 약간 이런 관점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종종 드는 비유인데 제가 옛날에 영화마을에서 비디오를 빌려봤을 때 그래서 1년에 볼 수 있는 영화가 몇 편 없었을 때 굉장히 깊게 집중을 해서 봤죠. 근데 지금 넷플릭스가 나오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제가 한 작품을 집중해서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특히 여성은 하이퍼감의 본능이 있고요. 미국은 이혼법이 여자한테 이혼을 권장하다시피 되어 있죠. 캐나다는 더 심해요. 캐나다도 더 심해가지고 리치 쿠퍼가 항상 청년들한테 조언을 하는 게 네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 전에 가정법원에 먼저 가봐라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가정법원 가서 참관을 해보라고. 그래서 여자들이 성관계 횟수가 많아질수록 이혼율이 높아요. 이혼 확률이 높았고 그리고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그런 정도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또 너무 지표를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여자들이 뭐 몇 번 이상 섹스하면 이 여자는 뭐 나중에 결혼해서 바람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얘기했죠. 이 레드필 이론이라는 게 미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약간의 문화적 차이를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약간 좀 한국형으로 좀 바꿔서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아마 그 리치 쿠퍼의 나치 카운트가 여기 지금 질문자분 얘기했잖아요. 2주간 동거를 했다. 뭐 친구와 2년 사귀면서 많이 잤다. 물론 2년 사귀었으면 많이 자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성관계를 해도 그 2년이 누적되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성관계를 한 횟수 자체보다는 한 남자와 오래 사귀면서 성관계를 많이 누적된 거가 문제라기보다는 성관계를 한 남자 자체가 다양한 게 문제라고 전 추측을 해요. 제가 뭐 그 연구 결과를 제가 자세히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평균적으로 여자들의 경우 일찍 처녀성을 잃고 즉 섹스가 조기에 섹스를 하고 또는 섹스를 여러 남자와 많이 했을 경우에 한 남자와 건강한 정서적 유대를 갖는 게 매우 어렵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리치 쿠퍼가 인용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이제 Fresh and Fish라는 흑인 친구들 나와가지고 하는 레드필 컨텐츠가 있는데 걔네들은 또 재밌게 여자들 패널들을 데리고 나와서 해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냠냠냠냠냠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요. 왜냐면 생각해봐. 여자애들 한 5명 앉혀놓고 내가 레드필 컨텐츠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5명이 냠냠냠냠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대단한 놈들이야. 그거를 현장에서 남자 두셋인가 게스트 모셔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털어요 여자들을. 그런 컨텐츠를 하는 애들인데 재밌어요. 길지도 않고. 그리고 걔네들은 썸네일을 잘 뽑아. 자극적이야. 걔네들 하는 거 보아도 심지어 그게 하도 미국에선 많이 알려졌는지 이젠 여자들도 인정을 해요. 그 프레시 앤 핏 최근 방송 보면은 왜 남자들이 성관계가 문란했고 과거가 많은 여자를 싫어하는가, 왜 여자들이 그걸 이해 못하는가. 그래서 그 여자들이 현장에서 뭐라 주장하냐면은 니들 남성성이 불안정해서, 니들 남성성에 불안함이 있어서 남성성이 불안정해서 그런 거 아니냐 했더니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 프레시 앤 핏에서 그 걔네들이 다 반박을 하죠. 그건 남성성이 불안한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자연적인 취향이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능력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여성들의 경우도 그러면 여성성이 불안정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미 연구 결과들이 있다. 관계가 지나치게 물러냈던 여자들은 어떤 한 남자와 본드, 정서적 유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 않느냐 하면은 거기 있는 여자들도 다 수긍을 합니다. 연구가 있는 건 있는 거니까. 지들도 어느 정도 알겠죠. 양심이 있으면은 최소한 알겠지. 아니면은 그 프레시 앤 피쉬 쇼에 나오는 그 남자들의 프레임에 들어가서 그냥 수긍한 걸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과거가 물러나고 섹스를 너무 남발하는 여자를 좀 꺼려하잖아요. 심지어 제가 만난 여자 중에서 그런 여자가 있는데 나도 꺼려졌어요 실제로. 근데 그때 당시엔 내가 블루필이었고 레드필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몰랐는데도 뭔가 좀 꺼려져요.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꺼려진다고. 이게 본능적으로 꺼려지는 진화생물학적 몇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그 프레시 앤 핏 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들이 일단 본능적으로 우리가 진화심리학적으로 잠자리를 경험이 많은 여자를 싫어하는 이유가 물란한 여자는 남의 자식을 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자들한테서 최고의, 내가 했죠. 남자들한테 남자의 존재론적 최고의 공포는 뭐예요? 뻐꾸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본 아메리칸 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인데 약간 한국에 비슷한 영화가 몽정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90년대 나온 영화인데. 그러니까 그 이제 한참 이제 성욕이 끌어오르는 그 청소년들의 그런 좌충우돌을 그린 되게 코미디 영화인데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는. 근데 거기서 뭐라 나오냐면 당시 아마 아메리칸 파이가 90년대 영화인가? 2000년대 초반 영화일 거예요. 아메리칸 파이에서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은 남자들은 항상 자신의 성관계 경험의 횟수를 3배 불려서 얘기하고 여자는 3분의 1로 줄여서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이미 그때 당시 시대에도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험이 많은 여자를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좀 싫어한다는 거를. 나도 그렇게 나도 별로 안 좋아해요. 성적으로 물란한 여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한테 물란한 여자가 좋아 나는. 그래서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하자면은 여자들의 성관계 경험이 많지 않아야 좋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여자들의 성관계 경험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그 여자는 질문자분과 장기 연애에 있어서 또는 결혼에 있어서 정서적인 유대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리치 쿠퍼가 언급했듯이 성병이 있을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가끔 보면은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거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 해보면은 성관계 경험이 많은 여자들을 남자들이 비판을 하거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은 이 또 화이트 나이트 이 백마탄 기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뭔 상관이냐, 남자도 많지 않냐, 그 남녀 또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을 들먹여요. 근데 제가 확실히 그냥 여러분 귀에 딱 박히게 얘기하겠습니다. 여자들이 얘기해요. 이중잣대 아니냐. 남자들은 문란하고 성관계를 많이 하면은 되게 멋있고 좋고 쿨한 남자고, 여자는 성관계를 많이 하고 문란하면은 걸레가 되는 게 이거 억울한 거 아니냐. 나도 옛날에는 블루필 땐 나도 그 생각에 동의를 했는데 이건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이에요. 이거는 오류입니다. 오류. 이건 틀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남녀가 똑같지 않거든. 기본적으로 남녀의 다이나믹은 남자는 후천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성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파로 거듭난 베타는 여자들이 못 알아본다 그랬죠. 그리고 태생이 알파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즉 내가 말하는 알파는 단순히 외모나 이런 거 룩머니스테러스 게임에서 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룩머니스테러스 게임을 통합하는 알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파는 거듭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알파들은 거듭나고요. 레드필 구루들 이렇게 얘기해요. 리치 쿠퍼 쇼나 롤로타마 쇼에 나오는 지금 봤을 때 야 가끔 이제 백만장자들 나와요. 가끔 핸섬한 니들이 말하는 리치 앤 핸섬 애들이 나온다고. 그 리치 앤 핸섬 애들이 나와가지고 레드필 쇼에서 뭘 보여주냐면은 자기 20대 초중반에 찌질했던 사진들 막 보여줘요. 막 얼굴 살쪄서 돼지 같고 막 찌질하고 막 딱 봐도 찐따같이 생긴 모습 막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삶에서 무슨 계기를 통해서 자기가 운동하고 사업에 도전해서 나 이렇게 거듭났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청년들한테 용기를 심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남자는요 burden of performance가 있고 거듭나는 성입니다. 근데 여자는요 가치를 타고나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남자는 증명을 해야 되는 성이지만 여자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대접을 받는 성이라고. 물론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즉 여자는 가치를 타고나는 성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섹슈얼 마켓 밸류, 여자의 연애시장에서입니다. 직업시장 말고 연애시장에서의 여자의 가치는 20살 전반부에 몰려있고요.
남자의 가치는 30살이 넘어가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년의 위기라는 게 오는 거예요, 서양에서. 왜냐면은 내가 20살 초반에 남자애가 난 되게 찌질하고 병신인 줄 알았는데 내가 30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가고 중년이 되니까 내가 최정점에 올랐어, 사회에. 내가 생각보다 잘난 놈이었네. 이렇게 되는 걸 말이야. 그게 그 서양에서 말하는 중년의 위기의 한 일환이란 말이야.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왜 여자는 성관계를 많이 하면은 물란한 욕을 먹는데 남자는 아니냐? 왜냐면요, 남자가 성관계를 많이 하는 건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자가 성관계를 많이 하는 건 쉽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요, 그냥 사회적으로 통속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거를 해낸 사람은 가치를 인정받아요. 근데 쉬운 걸 해낸 사람은 가치를 인정받지 않습니다. 단언코 제가 이거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섹스하기가 쉬워요. 헐배, 100배, 1000배, 만배 쉽습니다. 나는 가끔 이제 남자가 못돼서 안 달라는 여자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남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여자들이 정말 평균적으로 남자만큼 성격이 많았으면요, 예를 들면 내가 여사친하고 가볍게 저녁 먹잖아요? 그러면 항상 섹스는 한번 하고 집에 왔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 정도로 남자들의 성격은 강해요. 나 얘기했죠? 보디빌더가 남성 호르몬 주사 맞고 여자 보디빌더가 남자들한테 그랬다고요. 니들은 어떻게 이 성욕을 어떻게 평소에 참고 사냐고. 여자들은 남자의 성욕에 대해서 상상을 못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걸리라고 이걸 먹는 이유, 물란한 여자들이 걸리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그거는 쉽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거는. 근데 남자가 성관계를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남자들의 성관계가 많은 남성은 추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모든 열쇠를 따는 키는 마스터 키지만 아무 열쇠나 열리는 자물쇠는 쓸모가 없다. 그게 굉장히 좀 잘못된 비유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확한 비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가치 있냐? 남자의 가치는 거듭나는 것이고 여자의 가치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했죠. 자신의 타고난 가치를 잘 보존한 여자가 그 연애 시장에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예쁘고 섹시하고 그런 탱탱한 피부를, 몸매를 잘 유지하는 여자, preserve, 유지하는 여자, 또는 자신의 성 레벨을 적당히 유지하는 여자, 그게 가치 있는 여자죠. 여자는 보존을 하는 성이고 남자는 거듭나야 되는 성이거든. 남자가 보존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하이퍼감이 전략적으로 봤을 때 어떤 남자가 성관계의 경험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다른 여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여자들 사이의 소셜 프루프, 여자들 사이의 그런 여초 사이의 인준 효과로 인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남자에 있어서 섹스는 그러니까 목표 달성이거든요. 남자에 있어서 섹스는 해낸 거예요. made it이요, made it. 해낸 거예요. 근데 여자는 아니에요. 우리 흑인 스탠딩 코미디언이 한 말 있잖아요. 여자들의 성기는 지갑이라고. 그래서 막 비유하잖아. 사변이 터져가지고 화폐 시스템이 무너져도 가게에서 여자들의 성기는 받을 거라고. 그래서 그 짤 몰라요? 막 비읍지읒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몰라요? 푸시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편 나한테 가끔 이런 질문 한 사람 있어요. 왜 이렇게 20살 초반의 여자들은 이렇게 싸가지 없고 갑질을 하고 오만방자하냐 이렇게 나한테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한편으론. 왜냐면은 걔네들은요 이 지구상에서 우리 문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걸 갖고 있거든. 바로 여성의 미예요. 여성의 성이에요. 내가 좀 과장하는 것 같죠? 마치 무슨 프로이트 쳐다볼 사람도 있을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거는 섹시하고 핫한 여자예요. 경국지색이란 말이 왜 나왔어? 천하를 휘어잡는 그런 알파 영웅들도 여자 앞에서 흔들렸다고. 클레오파트라 앞에서 시저도 흔들렸고. 그 유명한 짤 몰라요? 백종원이 한평생 그렇게 거듭나가지고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만든 그 닭요리 조회수랑 그냥 여자가 돌핀 팬츠 하나 입고 엉덩이 들이밀면서 닭요리 만든다는 썸네일이 걸려있는 조회수랑 비등비등 하잖아. 그런 겁니다. 그래서 20대 초반 여자들이 갑질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정확히는 한국으로 치면 한 24살쯤이겠군요. 미국보다 좀 늦게 가니까. 왜냐면 사실상 지들이 권력의 최정점에 올라간 게 맞거든. 물론 그렇게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몇 번부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이제 미국 사회를 떠올려가지고 한 여자의 성관계 횟수가 뭐 한 몇십 번 돼야지 그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그 바로미터 숫자가 높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리치쿠퍼 영상에서 봤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도 제가 이 영상 저 영상 이것 때문에 뒤져봐가지고 제가 찾아내면 한번 스크린샷을 올려볼게요. 근데 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10번 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얘기한 이게 객관적인 섹스 횟수가 아니라 갈아치운 남자의 종류일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10번 밑인데 아마 이거는 미국의 어떤 그런 사회적 영향, 제가 얘기했죠. 미국 사회, 미국의 그 사상이 여자의 하이퍼거미 본능을 우쭈쭈쭈하고, 그래서 여성의 컨디셔닝을 모두 나쁜 걸로 다 가정을 해가지고
모두 여혐이라면서 해금을 시켰다. 잠금 장치를 해제를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회 그 대도시에 있는 그런 여자들이 훨씬 더 개념이 없고 정신이 나갔습니다. 한국 사회보다. 한국 사회는 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를 횟수를 객관적으로 그대로 한국 여자한테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아마 미국 여자가 제 기억에 한 5번인가 6번만 숫자가 5나 6만 넘어가도 이게 그래프가 확 꺾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치면은 한국에도 최소한 20대 때 6명 이상 사귄 여자애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한 남자랑 이렇게 본드를 못하냐? 이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거를 한국에 적용을 하면은 제 경험상으로는 여자의 그런 남자랑 섹스하면서 갈아치운 횟수가 15명 이상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10명 이상, 최소한 두 자리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레드필에서 추측을 하기에 그 연구 결과에 보고된 그 횟수가 아마 정식 남자친구만 친 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레드필에서 이 너치 카운트에서 얘기할 때 항상 레드필 애들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여자들은 나치 카운트를 물어보면은 항상 줄여서 얘기하고, 심지어 리치 쿠퍼는 여자한테 나치 카운트를 묻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래요. 100%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은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떤 식으로 정신승리, 어떤 식으로 합리화를 하냐면은, 원나잇도 나치 카운트로 안 치고요. 왜냐면 남친이랑 한 게 아니니까. 가벼운 섹파도 나치 카운트로 안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말하는 나치 카운트는 정식으로 사귄 남자의 횟수를 센 다음에 그걸 좀 할인해서 입 밖으로 낸 게 나치 카운트다라고 리치 쿠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치 쿠퍼는 여자한테 있어서 너 몇 명의 남자랑 잡았어? 라고 질문했을 때 100% 거짓말 한다고 봅니다. 100%. 레드필 구루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전 영상에서 제가 그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왜 여성가족부나 여성단체가 남자들이 포르노 영상을 많이 보면은 성범죄를 저질 것이라 상상을 하는지, 그런 잘못된 망상을 하는지 내가 그 오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죠. 왜냐하면요, 결론적으로 이 연구 결과, 남자도 같이 연구 결과를 했습니다. 근데 남자는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여자보다 밑쪽에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성관계를 했을 때 그것이 정서적인 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이 여자가 훨씬 더 남자보다 높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원나잇을 하더라도요, 그걸 데미지라고 표현을 한다면 남자가 심리적으로 받는 데미지보다 여자가 심리적으로 받는 데미지가 더 큽니다. 막말로 남자는요, 여자가 섹스하고 사라져주면요 땡큐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 뒤에 따르는 그런 수반되는 그런 섹스를 했으니까 또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뭐도 해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섹스하고 땡 끝. 오히려 좋은 걸 수도 있다고. 물론 연애를 한다는 게 단순히 섹스 말고도 어떤 나를 사랑하는 여자와 정서적 유대를 갖고 뭐 소통을 하고 하면 좋잖아요. 뭐 남자는 다 본능적으로 여자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여자랑 이런 교류를 함으로써 있는 플러스 알파 부산적인 게 많기 때문에 뭐 남자들이 노골적으로 그걸 추구하지 않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서 유감스럽진 않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여자가 성병도 없는 여자가, 되게 섹시하고 예쁜 여자가 나랑 어느 날 섹스하고 쿨하게 떠난다? 뭐 남자 입장에서는 나쁜 경험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아니라고요. 물론 여자들은 니가 뭔데 여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블레블레 하지만, 이미 미국에서 많은 연구 결과나 이런 레드필 이런 매너스피어에 있는 남자들이 현장에서 겪은 그런 보고들에 의하면은, 뭐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 남자들의 원나잇과 여자들의 원나잇은 정서적으로 미친 데미지가 다릅니다. 데미지라고 표현해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영향력이 달라요. 그 여파의 힘이 달라요. 모르겠어요. 그게 여자에게 있어서 성관계라는 거에 평균적으로 많은 의미 부여해서 그런지, 아니면 여자의 뇌 구조가 원래 남자랑 좀 달라서 그런지 제가 뭐 구체적인 그런 메커니즘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의 그런 통계 자료들을 이제 인용되는 걸 보면은, 미국의 그 대도시에 잘나신 알파걸들, 그러니까 연애 시장에서 알파걸 말고 진짜 무슨 버시걸 있죠, 버시걸. 그런 버시걸들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문란한 그런 하이퍼어미를 마구마구 남용하는 성관계를 하는 여자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우울증이나, 그러니까 리치 쿠퍼가 항상 인용을 해요. 항우울증제 처방을 받는 여자들의 비율이 미국이 굉장히 높습니다. 계속 높아지고 왔고,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말하는 그 페미니즘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여자들의 행복도는 평균적으로 내려왔고 여자들이 우울증 약을 복용할 확률도 높아졌고, 그런 굉장히 재밌는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성관계는 정서적으로 여자한테 더 많은 영향을 줘요, 남자보다. 남자는 생각보다 그거에 대해서 무덤덤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자기들의 성관계가 자기들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남자들의 미디어를 규제해야 된다는 둥, 포르노를 규제해야 된다는 둥, 포르노가 뭐 성폭력을 야기한다는 둥, 리얼들이 성폭력을 야기한다는 둥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남자를 잘 모르는 겁니다. 남자들은요, 리얼돌과 섹스를 한다고 해도요 그냥 별 감흥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포르노를 본다고 해서 성폭력을 저지르고 싶다? 말이 됩니까 그게? 현자 타임이 오는데
오히려 포르노가 성폭력의 수치를 낮추죠. 원래 지금처럼 특히 미국의 사회처럼 베트남들이 점점점 성관계를 가질 기회가 떨어지고 모태솔로들이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라면요, 이 남성들이 원래 만성적인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사회 문제가 발생해야 되는데 이게 왜 얌전하게 눌러져 있냐면은 비디오 게임, 사람을 나른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높은 당과 지방 있는 음식들, 그리고 뭐예요? 포르노예요. 포르노. 세데이션입니다. 세데이션. 진정제예요. 포르노는 남자한테 있어서 강화제가 아니에요. 성욕 강화제가 아니에요. 진정제예요. 오히려 그래서 자위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성욕이 떨어지거나, 실제로 자위 중독에 걸렸던 사람이 어쩌다 여자랑 성관계를 하면은 오히려 여자와의 성관계에서 만족을 못 느껴요. 또는 너무 과한 포르노를 본 남자들이 실제로 어쩌다 여자랑 성관계를 하게 되면은 만족을 못 합니다. 발기부전이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무식한 거예요. 지금 남자들이 쥐뿔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 위군우 같은 애들은 남자랍시고 곱살을 껴가지고 헛소리에 숟가락 얹고 있지. 아무튼 뭐 얘기하다 이렇게 길게 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요즘 결혼 정령 연령이 많이 올라갔죠, 여자들도. 근데 전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마 결혼을 하는 커플들 중 만약에 이런 기계가 있다고 쳐봅시다. 남자가 내 여자의 과거, 20대 과거를 이렇게 프로젝터에 쌓아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아마 지금 결혼 커플 중 한 절반은 깨지지 않을까. 왜냐면 여자들은 자신의 나치 카운트에 대해서 거짓말을 잘하고, 자신들의 성 경험을 깎아서 얘기하고, 낮춰서 얘기하고, 할인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조신한 척하지, 결혼 시즌이 되면은. 그래서 평균적으로 알파메일들이 어린 여자를 선호한 거기도 해요, 최대한. 단순히 일단 굳이 선택지가 많은데 나이 많은 여자를 선택해야 될 이유도 없거니와, 일반적으로 어린 여자일수록 나치 카운트가 낮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미국 사회에서 베트남들이 알파메일들을 욕하는 겁니다. 로르 타마시가 이런 인용을 되게 많이 했거든. 그 MGTOW나 그런 베트남들이 그 레드필 구루들을 되게 욕한다고 그랬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니들이 여자들을 다 망쳐놨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니들이 다 여자들을 망쳐놨다. 너네 알파메일들이 20대 초반에 이 여자들과 시컷 그렇게 섹스를 하는 바람에 이 여자가 나중에 베타 게임을 하는 그런 결혼 정년기에 왔을 때 베트남들한테 제대로 정착을 못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대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은 여자들은 왜 그러면 여자들은 최대한 자신의 그런 섹스를 아끼지 않고 굳이 이렇게 자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여자들은 연구 결과가 있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여자들이 연구 결과 같은 거에, 그런 과학적인 거에 귀를 기울였을 것 같으면은 애초에 페미니즘 같은 게 생길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알파남과 만나는 알파남들은 자기랑 안 자면은 이 여자를 상대해주지 않거든. 얼마 전에 커뮤니티 보니까 어떤 여자가 이런 걸 썼더라고요. 30대 남자들은 노력을 안 한다. 좀만 간보거나 튕기면은 바로 접어버리고, 좀만 애매하게 울면 바로 접어버리고, 왜 노력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글을 썼다고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알파메일들은 그걸 20대부터 합니다. 롤로타마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여자들이 일찍이 성생활을 하냐, 과격한 성생활을 하냐. 한편으로는 걔네들이 원하는 화끈한 남자가 지한테 머물지 않거든. 섹스를 안 하면은. 섹스를 안 하면 머물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살면서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섹스가 배제된 연애는 항상 거부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불공정거래고. 그렇게 물어볼 사람 있죠. 야, 그럼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아무튼 남자들이 성관계를 경험이 있다는 거는 분명 어떤 여자와 했다는 건데, 지가 성관계 할 때는 신나게 하고 결혼하지 않은 상대와 신나게 해놓고서 나중에 결혼할 때는 성관계 횟수가 적은 여자를 추구한다? 이거는 되게 뭔가 도덕적으로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시장에서의 경쟁이에요. 마찬가지로 여자 버전으로는 이제 설거지 결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고 속이는 겁니다, 연애 시장은. 동물 다큐멘터리 봐봐요. 속고 속이잖아. 여자들은 자신의 나치 카운트를 속이지. 자, 질문자분. 여친이 20살 때 질문자분 친구와 2년 사귀었고요. 매우 많이 잤고요. 그 이후 많은 연애를 했다고 했어요. 몇 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심지어 소개팅으로 만난 한 남자와는 사귀자마자 그 남자가 사는 타 지역으로 가 2주간 동거를 했다. 여자친구가 연하인가요? 연하라면은 아직까지는 질문자분의 여자친구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질문자분의 여자친구가 결혼을 할 생각이라면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저런 식의 패턴과 저런 식의 횟수, 특히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와 사귀자마자 그 남자가 사는 타 지역으로 가서 2주간 동거를 했다. 이 남자를 매우 알파로 본 거죠. 프레임에 완벽히 들어간 건데, 저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 여자가 30이 넘어갈 때까지 이런 식의 어떤 연애 패턴을 유지한다면요, 어쩌면은 이 리치 쿠퍼가 얘기하는 레드 플래그의 분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단기간에 저런 행동 양상을 봐도 장난이 아닌데, 저런 식으로 이제 10년간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그 누적된 횟수는 더 장난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많이 메고 가진 여자에 대해서 레드필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웬만하면 댓글로 여러분의 뭐 이상한 뭐 무슨 공명정대 뭐 대의 뭐 도덕 이런 거 듣고 싶지는 않고요. 실제로 이런 여자들과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봤을 때 한국 연애 시장에서 이 나치 카운트를 몇 명 이상을 레드 플래그로 봐야 될지, 또는 한국 사회에서 이 나치 카운트가 레드 플래그로 분류될 정도로 문란한 문화인가, 문화적으로 이게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되나, 미국과 다르게. 이런 식의 어떤 경험에 의거한 의견들을 여러분이 댓글로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